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치산의 후예들, 인민군의 유족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진장 고급스럽게 산대요. 편안하게 살아요. 운동권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지 않아요. 투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운동권은 투쟁하면서 적기가를 불러주고, 북한을 김정은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적화가 되면 제일 먼저 처형을 당할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 그동안 자기 인생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왜 저런 고위직을 해야 될까? 스펙이 맞지가 않아요. 스펙이 전혀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를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데 고위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렇게 돌봐줄까?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남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식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한 11년 해야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저는 제가 할 때 500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옛날 시절에는 몇십 명 합격하던 때였는데, 야, 그런가?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 판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 변호사로 뛰쳐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실력이 탄로나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장 착각하는 사람들이 전이다, 고기방패들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의식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는 남들은 그렇게 운동권 생활투쟁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한가롭게 공부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격증 따기 바빴다 이렇게 해서 채무의식을 가져가지고 그네들을 응원한다 이런 순진한 바보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해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신분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좌파들의 뿌리가 언제부터 일으켜졌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참 그래요. 일본을 왜 좌익들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요, 공산주의 실체를 가장 빨리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나라여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엄청난 탄압을 했대요. 고문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공산주의 활동가는 탄압을 했대요. 근데 의외로 일본에서 20년대 30년대 공산주의 탄압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아주 극렬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신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 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다, 의외로 많았다 이거예요. 왜?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때는 다 이제 있는 집 자제들이 넘어갔잖아요. 다 일본 경성 제국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도피 가장 먼저 사회주의 사상을 접수를 해가지고 도피를 해왔다.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래요. 일본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잔존 세력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전후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에 심취한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공산주의 잔존 세력들을 전부 다 규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야쿠자에 이제 막 가입한 애가 야쿠자 명령 받고 사시미 칼로 그 복부를 찔러버려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3번이나 찔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영상에. 복부를 쫙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이 잔존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나마 남은 강성파들이 적군파대요. 적군파여가지고 그 인지를 잡고 그 평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기장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암호문을 넣어가지고 이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착륙시켜가지고 승객들 나오게끔 했는데 결국 그네들이 수류탄 까고 뭐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제 그네들만 이제 평양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강성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온건파가 조금 남아 있다 하기로서니 일본은 대상이 없잖아요. 호시탐탐 뭐 적하혁명 하겠다고 뭐 하는 일본을 적하하겠다고 하는 상대 적대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건파든 강건파든 뭐든지 간에 공산주의가 무섭다 이겁니다. 결국은 사회를 자꾸 혼란을 빠뜨려가지고 거꾸로 틀어버리려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20년대에 1926년에 그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조선노동당 아니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 창립일이 1925년 4월 17일입니다. 근데 이게 탄압을 받아요. 일제에 의해서. 그런데 이 4월 17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겁니다. 좌파들한테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수 받는 날을 4월 17일 날로 했다 이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근데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게 안 됐고 이명박 정권은 4년 자기 임기 동안에 연기만 시켰고 박근혜 정권 때는 무기한으로 연기를 시켰고 환수를 처리해야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다시 내내 그거를 자기 임기 동안에 내내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 정권은 한말 가타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공당당이 이렇게 1925년 4월 17일인데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돼요.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공산당 활동만 하기만 하면은 다 고문이고 탄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자유시 참변을 한번 딱 겪으면서 홍범도 장군하고 관계된 자유시 참변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 무장 독립운동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다 몰살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30년대부터는 무장 독립군 운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도 다 지하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를 뼈조간 뭐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1930년, 3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44년에 일제가 아주 강력하게 강제징용령을 내려요. 강제징용령을 내려가지고 다 군대로 동원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군대 끌려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공산주의 탄압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일본이 산이 우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면 산에서 먹을 거 없으면 어느 지구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렸다 포위해가지고 소탕한다. 막 이런 전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도 토벌하고 그랬다고 일본이. 그런데 소백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소탕이 안 됐다고요. 소백산. 그래서 그 소백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백산이. 왜냐하면은 빨치산 활동이 1950년부터 시작하는데 55년까지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55년 4월이면 지리산이 입산이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빨치산이 1961년에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빨치산이 남아가지고 잔존 세력들이 지시를 받는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는 세력들이 이제 지시해가지고 이현상 부대도 그 남북은 총사령관 이현상이도 처음에는 월북해라, 북한으로 귀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귀환 명령에 따라서 가다가 소백산 쪽에서 다시 명령을 받고 다시 지리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북 쪽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전북 쪽에 회문산이 있고요, 지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 덕유산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백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태백산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산만 타면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근거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백산이다. 그러니까 소백산에 남로당에 150명이 거기서 활약을 했고 부대 다 이렇게 조직도가 다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소백산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소백산이. 그러니까 그 잔존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죠. 그 잔존 세력의 유족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뭐 종교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김동식이라고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공작권이 잡혔거든요. 그 잡힌 그 대가 어디냐면요, 부여의 절이었어요. 절에서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절로 승려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접선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때 격투 끝에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렇게 고첩으로, 고정간첩으로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이렇게 침투하기가 좋아요. 왜? 개인의 역사를 이렇게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지를 않아요. 종교인들은. 다 세상사를 다 등지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성직자들한테는 에이, 과거를 묻지 마라. 내 역사를 묻지 마라. 이래 보니까 과거의 역사성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다 감춰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백산으로 넘어갔다가 14년 이후에 소백산으로 넘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저쪽 그 북한으로 넘어가지고 6.25 때 인민군 장교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들은 그때 소백산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인민군이 돼도 다 간부가 되는 거예요. 간부들입니다. 지식인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은 또 이제 빨치산을 했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25가 되고 9.28 수복이 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 후퇴하고, 그 다음에 그쪽 딱 38선이 그어져 버리니까 못 올라간 사람들이 이쪽에 남아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토벌이 되는 거예요. 토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차인력 총경이라고 있어요. 차인력 총경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경찰에 투신해가지고 이제 그 빨치산을 토벌하는데 해역한 공가를 세우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현상이하고 또 그 서로가 마음을 교류를 남기는 하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살상하는 게 이게 무슨 꼴이냐, 누구를 위하는 것인데 라는 그 인문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겁니다. 생명 존중하는 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일화도 있는데 그 대부분 좀 투항을 하라고 그랬대요. 투항하면 살려준다. 진짜로 살려준다 라고 해서 투항하면 진짜 살려주고 그랬는데, 어떤 그 20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투항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잡았는데, 너 왜 투항 안 하냐? 투항하면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넌 투항 안 했으니까 처형당해도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자기는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 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한이 없다, 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세뇌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새로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끝끝내 저항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세뇌고 과대망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애기 있고 빨치산 잔존 세력들이 지하화 돼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뭐 또 4.19 나고 그러잖아요. 4.19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6.3 사태 나고, 이명박 이 사람도 보면은 그때 고대 총학생회장하고 이재호도 중앙대 총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운동권 초창기 대만 학생운동 해가지고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제1호. 근데 이명박이는 보석으로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명박이가 나중에 이재호라는 사람을 항시 챙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이 됐을 때,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보면은 이게 우파 정권인지, 우파가 뭐지? 이런 식이에요. 또, YS가 뭐 드러났었는데, YS는 종금점을 막 우대를 했거든. 종금사를 만들게끔 했고, 이 종금사가 우리 IMF 사태를 오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사채업자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하화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운동권으로서 국회의원 되고 뭐 몇 선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전혀 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이에요. 훈장, 감옥 갔다 온 게 훈장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김일성이가 교시를 내려도 종교계, 법조계 이런 거 침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회도 상당히 많이 침투했을 거 아닙니까? 불교계도 그러지만, 불교계도 불교라고 해봐야 막 종파가 몇십 개가 돼요. 기독교도 전부 다 그러잖아요. 각자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는데 교회는 중앙 집권화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형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은 그러니까 힘이 세지는데 기독교는 힘이 세지지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도시산업선교회 70년대 YH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산업선교회 교회가 70년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때 YH 사건을 주동했던 선동하고 뭐 이렇게 앞장서서 그 사건의 관련자들이 임명진, 서경석, 김진홍 뭐 이런 목사들이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비대위원장 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하고 우파 연설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서경석이라는 분은 저도 이제 얘기했죠. 우리 세금 사건 하면서 무슨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과적할 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서울공대 나왔어요. 근데 왜 서울공대 나와서 그 당시 목사를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을까? 그건 또 참 궁금해요. 미스테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존경할 만한 분인지 아니면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공대를 가가지고 또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군부 독재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옛날부터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성골진골이 다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빨갱이 골수들은 경상도에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대구 복동을 기획을 하잖아요. 해방 이후에 남한에는 남로당이 생기고 북한에는 노동당이 생긴단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노동당이고 남한은 박근영이 남로당이 생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이거. 박근영이는 실제로 이승만 박사의 그 정권 수립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할 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맞이해가지고 차 안에서 제가 박사님 오실 때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가 보니까 전부 다 좌파 정권이거든요.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차에서 내려! 막 이래가지고 그때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부 구상이 다 그 당시 북한의 노동당 김일성이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로당이 제일 먼저 기획한 게 대구 폭동 계획이잖아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획한 게 대구 폭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동했던 사람이 오진우, 그쪽 이제 오씨 집안들이에요. 그리고 대구 지역 총책이 조직책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형이 박상희입니다. 박상희. 그 다음에 그 박상희의 친구가 황태성이에요. 북한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황태성이가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니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중앙청까지 가가지고 형 친구 황태성이가 왔다고 전달해 주소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받았거든요.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형 박상희는 죽어요 그때. 근데 오진은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황태성이도 월북을 해요. 근데 박정희는 잡히죠. 잡힌데 그 김창룡의 통무대장 그 사람의 하고 백선엽의 그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살아나죠. 그래도 아까운 인재다고 살려놓고 써먹자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그 조직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불죠. 자백을 하고. 그래서 군부 내에 포진된 좌익들을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형이 박상희잖아. 박상희의 사이가 김종필입니다. 그러면 우파의 가장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종필, 좌파의 가장 거물이라는 사람이 박상희, 사이와 장인.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인맥 혼맥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 자익이라고 누가 우파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대남 적화가 돼가지고 공산연맹이 이루어지면은 막상 나를 죽일 사람은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밀고 하고, 6.25때도 그랬잖아요. 다 완장 채워주니까 그 사람이 축창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다 저기 갑자기 고창에 선운사 가면요, 그 노스님이 이제 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잔인하게 그 몽둥이로 두드러 맞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분이 자꾸 그 당시 이렇게 그 제자들한테 자익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중은 자익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간첩으로 들어와 있는 그 중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인민위원회가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완장차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죽여버렸다 하잖아. 몽둥이로 그렇게 죽여버렸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청하스님 그 돌아가신 노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안 월명암에 있었을 때인데 완장찬 사람이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몽둥이를 맞고 안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갔는데 사람 목숨이 그렇게 질기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래도 꿈틀을 하더래요. 사람이 목숨이 그렇게 질겨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더 발심해가지고 세상사 등지고 60 넘어서까지 이렇게 세상에 등지면서 이렇게 토굴 속에서 수행정진만 했던 분이 그 청하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법문하는 거 직접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구 폭동 기획하고 그 다음에 4.3 제주 사태잖아요. 그때 이제 김달삼이가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3 제주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직결한 14연대의 지창수 상사가 남로당 또 잔존 세력이에요. 그리고 조선공산당 당원인 문상길이고, 이 사람들이 의해가지고 이제 여순 반란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쪽에서는 또 군인들이 국군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또 막 일본도로 사람들을 의심하고 자익이다고 빨갱이다고 하면은 막 목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잔인한 사람들한테 칼을 주고 총을 주면은 서로가 죽이기 바빠요. 예.
서로가 죽인다니까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죽인다니까, 밀고 하고. 저 사람이 자해기였어요. 저 사람이 뭐 우익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경찰에 자제,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솔직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완장 차가지고 막 설치고 망나니 칼 들고 죽창 들고 다닐까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이런 남로당 지하 조직, 지하당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것이 민혁당, 통역당 사건이에요. 통역당 사건이고, 이런 것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석기가 드러나고. 그런데 이석기를 삼면해 준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삼면해 줬어요. 2년 전에 삼면해 줬어요. 12월 달에 삼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입장에서 보면은 남로당 그 잔존 세력들은 진골이에요, 진골. 진골 입장에, 이석기는 진골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는 운동권 세력이에요. 운동권 세력인데 그 이재명이가 운동권 세력인지도 그것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이 항시 북한을 가려고 하면 돈을 싸들고 가야 된대요. 왜?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석기를 사면해주는 사람이 이재명이를 잡아요? 이석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는 저 밑이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신분이. 근데 이석기를 사면해주고 이재명을 잡는다?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자판 세상이 된 거예요. 자판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단체 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법문하고 나면은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죠. 부처님 말씀해놓고 나서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죠. 북한의 인권을 막 비판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 일으켜가지고, 삐라만 보내도 경기 일으켜가지고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같은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잘 지내야 되고 통일해야 됩니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가 공경하게 신도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기승전 통일 세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뇌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 외롭고 적적해요. 외롭고 적적하다고요. 다 인생들 보면요, 뭐 누구 하나가 다 부러운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따져놓고 인수분해 해놓고 보면 외롭고 적적한 인생들입니다. 쓸쓸한 인생, 고달픈 인생, 고독한 인생. 그러니까 돈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돈이 안 되면은 돈 때문에 문제는 돈이야. 그런데 돈에 의해서 넘어지는 인생, 돈으로 일어나리라 해도 돈이 내 마음대로 돈 버는 만큼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에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남편이 돈만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지고 감성이 메말라지고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남편 보기를 이렇게 똥같이 보고 막 냉소하고 냉대하고 희피 보고 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랑 찾아서 내 남자 내 사랑은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녀 봐야 사기꾼밖에 안 만나고 눈탱이 밤탱이 걸린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노리는데 이 종교계에서도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든지 좋은 말만 해버려. 어제 조폭이 그냥 막 성직자 옷을 입어버리면 사람들이 과거를 안 묻는다니까요. 당신이 무슨 파였어? 당신이 뭐 살인 많이 했구만. 당신 교도소 갔구만. 당신 소년원 갔구만. 막 이런 걸 안 물어본다니까. 알아도 회개하고, 야, 그래서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무상함을 느꼈구나. 막 이렇게 좋게 본다니까. 뭐든지 긍정. 이렇게 저같이 머리 긴 사람이 무슨 좋은 말 하면 이 새끼가 알지도 못한 것이 뭐지. 이렇게 하는데 성직자 복만 딱 입혀버리면은 어제의 조폭도 그냥 막, 대단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라, 빌어라, 빌어라 하면은 빌면 된다 하면 빌어버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신심이 부족해서 그러니라. 철야를 해라, 철야. 철야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만 해서는 안 된다. 이틀을 해라. 이틀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더 해봐라. 그래서. 근데 일주일을 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보시금을 내놓고 해라. 돈을 내놓고 버리고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다. 죽으면 가지고 갈 거 내놔라, 내놔라, 버려라, 버려라. 네 재산도 버리고 다 버려라. 다 잔치에다가 다 버려라. 내가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좋은 데 써주겠다. 너희들 위해서 해주겠다. 딱 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일 거기에 목적의식 가진 사람들이 결성해가지고 사회비 교조하고 있고 교단 만들어가지고 광신도 화시켜버리면은 그 자금들이, 기부한 자금들이 전부 다 공작 자금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단체에 지원금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내고 나서 우리나라 적화를 무장혁명, 대남혁명의 자금으로 내가 세금 내고 있네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맡겨가지고 막 인수분해 하듯이 양파 껍질 벗겨가면서 막 해봐야 되네. 취득자금 출처 어디다 넣노? 하면서 이 자식은 돈이 어디서 나서 유학 가냐? 2억 3억씩 가는 학교에 어떻게 보냈냐? 그리고 네 재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됐냐? 그러면은 친인척들 다 한번 재산 조회해보자. 네가 고위공직자 하려면 그러면 그거, 서명해라. 재산 조사해도, 세무조사해도 전혀 상관없이 동의한다고 그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인장, 종부세 폐지해버리자 하고 지가 종부세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곡소리 만들어 놓고 정권이 넘어가.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잡았다고 어떻게 됩니까? 자판됐으니까, 야나 자판됐으니까 이제 종부세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의미는 자판 세상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고 뭐고 이제 너희들은 저기 뒷마당에 나가. 그래서 앞마당은 쳐다도 보지 말고 여기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25만 원 던져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나 받고 그쪽에서 놀아. 도박을 하든지 섹스를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그냥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쾌락이나 일삼다가 그냥 그래 그냥 해가지고 의료 붕괴되니까 너희들 살릴 사람도 없어. 의사도. 그러니까 알아서 죽어 그냥. 살려주면 너희들 맨날 살려주니까 진짜 의료비만 더 들더라야지. 이제 그런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막 의사 증언 안 한다고 간호상하고 정부세 때린다고 와 부자놈들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윤 정권의 가장 세금 정책의 일관성은 부자 감세 정책이에요. 부자 감세 정책. 그러니까 그 악을 치고 뭐를 그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을 엉뚱한 데다 쓰고 세금을 가지고 뒷마에 포켓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추적하고 그런 활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수가 빵꾸난 거를 어디서 메꿔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제로 사모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이 샤넬 가방, 그게 이제 2007년, 2005년에 산 거래요. 그런데 근거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압류 해제 요구를 해라 신청을 지금까지 진정서를 냈대요.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가서 상의해봐라.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관이 내가 직접 해줄 수는 없고 그 조사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조사한 여자가 와가지고 결제책 가져가지고 세금 안 냈으니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세무 공무원들 무섭습니다. 같은 여자가 볼 때는 아주 무서울걸요. 기분 나쁘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거에 감성적인 거에 너무 그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투 한번 잘못하면 막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5년, 2007년에 산 샤넬 가방 그 근거를 대봐라. 네 거라는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럴리안가 뭐 그 가방은 그거는 2011년, 2014년에 있으니까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10년치 기록은 백화점에가 그 내역이 조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10년치는 가지고 와가지고 영수증까지 붙여가지고 할 건데 2005년 10년이 넘어간 거는 샤넬 가방은 없다 이거 어떻게 내가 입증을 하냐. 막 하소연하러 왔다니까요. 반지도 그러고. 그리고 그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남은 돈, 유럽 여행 가가지고 남은 돈, 홍콩 여행 가가지고 남은 돈, 이거는 출입국 조회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여행 갔다. 이건 내 돈 맞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입증하겠다 하는데 안 믿어줄 거 아니냐. 라고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결국 네 남편 돈으로 네가 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엉엉 울어가지고 거기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울어요? 그 사람들이 울어봐. 해주지도 않는데 그냥 문서로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불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막 자기가 거기서 추한 모습 보여가지고 자기 그냥 막 이게 영혼이 무너진 것 같았고 너무 창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게 불복하면은 국세청이 또 보복해가지고 더 들어와가지고 집에 아침 7시에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녔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닐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 뭐. 아이고. 그렇게 겁먹으면 어떻게 불복합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쫄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세무조사 해볼까? 하면서 징수 한번 하러 들어가 볼까? 수색하러 들어가 볼까? 너희 집 열어봐. 현관문 열어 빨리.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또 고학들한테 해야지 무슨 순진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권력의 칼을 엄한 데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그 후폭풍이 와요. 세상이 언제든지 음이 양이 될 수 있고 그래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이 했던 그것이 그 직권남용대 직무유기죄가 있어요. 그걸로 난도질 해버렸잖아. 고위 공직자들을.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그 2개 가지고 건드려 버리면 막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자,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세무공무원도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도대체 뭐 구분이 안 된대요. 구분이 전부 다 뭐 정치 색깔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다 똑같은 놈들 같이 생각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의대 전공이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참 그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이라 써요. 병원마다 대학병원마다 그걸 하게끔 돼. 서울대는 1조 원이나 쌓여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된다 한들 전공의가 없다 한들 지금 당장 무너지진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다른 병원들은 종합병원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오죠. 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뭐 수가 올려주는 거 있습니까? 대우해주는 게 있습니까? 맨날 또 의사들 때려 죽일 놈들 맨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어디 아파가지고 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민주당도 반대 안 하는 의료 정책. 그게 지금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거 외에는 다른 데는 의사들이 안 간다. 이거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저 교수 포기해버리고 미국으로
의사 시험을 3차까지 보고 이제 영주권 받아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게 오히려 그게 더 희한한 거예요. 공산화가 됐어도 진작에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게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미스테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G7 회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메인 주제는 중국의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 그게 메인 주제고, 부제는 북한을 저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한방송, 국방안보 이한방송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의 최선이나 외상했던 이성건, 이 후임이 이성건이래요. 이 외상 정도가 G7에 와야 된다. 오면은 미국하고 협상 가능성이 있는 거, 타협하려고 온다는 걸로 봐야 되고, 안 오면 미국하고 대립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마지막 이제 행동만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수송기,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 수송기가 일본에 거기에 와 있대요. 일본의 공군기지에 와 있답니다. 미국 공군기지에 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전쟁, 모든 미군이 개입하는 전쟁에서 그 전쟁 물자를 나르는 수송, 대대래요. 그러니까 그 수송기들이 일본에 지금 계속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것이 목격이 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객기가 왔고, 예비군 동원은 여객기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가 목격이 됐고 수송기가 목격이 됐다는 거는 핵폭격기가 와 있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핵폭격기는 핵을 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전투부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안보 위기가 막판에 도달돼 있고, 미국에서는 10월 달에 그 전쟁 시기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MBC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GAPS 교란 전파를 발사를 해가지고 4일 동안 적경적 어민들이 어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자칫 월북할 뻔했고, 그리고 민간공항 레이더가 다 ADS-B,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기 위치를 발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비행기 궤적들이 다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동심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점으로 이렇게 찍혔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발신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내는데, 지금 인천공항 오는 비행기가 저기 강릉에 있는 걸로 되면은 관제가 안 돼버리잖아요. 관제 유도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이다. 그리고 단거리 핵미사일 18발을 발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막 행패를 부리고 나서 이제 협상의 전략카드로 쓰는 그 일환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의 행동이 언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금요일을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간단히 전달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우리가 유경수 여사 그 암살 사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박정희 암살 실패 사건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세강이가 권총을 일본의 만경봉호에서 얻었는데, 그 권총이 세관을 통과할 때도 프리패스로 들어왔고, 그리고 식장의 세종 문화회관도 거기도 VIP 패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미스테리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누가 뒤를 봐줬는가? 그럼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누가 덕을 보는가? 뭐 이런 식으로 미스테리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너무 많고 미스테리한 인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지까지 가버리고 힘을 가져버리고 재력을 가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담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이민 가버려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사실은 속더라도 알고라도 속고 사실이라도 좀 알고 당하더라도 사실은 알고 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종교가 상당한 그쪽에가 세뇌가 잘 되는 집단이 종교 집단이다. 종교를 통해서 대남혁명 전략을 짜라. 김일성이가 1972년에 교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고시를 시켜라 라고 1972년에 교시를 내렸다 라는 거 하면 그거를 김동식이라고 절에서 잡힌 그 대북 공작원이 아니 그 남한으로 내려온 공작원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 공작을 할 때 그 여자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여자한테 잘해요. 잘하고 밥일도 잘해주고 막 해가지고 매너 있게 하고 막 해가지고 돈도 잘 쓰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세력을 만들어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 수기를 한번 읽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간첩이다. 나한테 잘해주면 절대 잘해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왜 잘해줄까? 이렇게 일단 의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괌해가 죽음의 백조라는 폭격기가 들어왔고 괌해가 또 핵 잠수함에 또 들어왔답니다. 이례적으로 두 개는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군 수송기로 수송부대가 남북 캘리포니아에 본대가 있는 그 공군 수송기 수송부대가 전쟁 물자를 날리기 위해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로 속속 착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팜님, 이미 좌파 세상 8, 90%가 되셔 서울시님, 오늘도 좋은 강연 공부하고 갑니다. 뚱딴지님, 조니님, 오다 워싱턴님, 이팜님, 세수 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뻥뻥 쓰는데 세수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왜 늘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예산도, 아니, 그게 씀씀이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낸다? 그런 생각이 되면 황당할 일이죠. 황당한 일이다. 나중에 역사가 이번가가 바꿔지면 다 한 번씩 미스테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 역사 청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올란지는 모르죠. 사라방님, 간첩 척결님, 조니님, 주동동님, 마마야님, 간첩 척결님, 사라방님은 변호사님 방송 못 본 거는 찾아서 하나씩 잘 보고, 그러니까 제 거를 자꾸 이렇게 남이 말하기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자꾸 숫자를 이렇게 뭐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답니다. 그런 방송들은, 그런 채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예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경님, 조세 불복도 현명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조전혁별님, 도적 성직자라고 표현하네요. 도적 성직자는 태반이에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팜님 어쩌다 어느 목사님의 신도 세뇌시키는 영상을 조금 보게 됐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자금을 마피아가 관리해 준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예. 마피아가 뭐를 하는 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종교 집단은 5,000명만 모이면요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5,000명. 그러면은 거기에가 5,000명이 만들어지면 공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합하면은 거기에가 무슨 협동조합 금융권이 생겨요. 금융권. 그러면은 종교단체에 은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이.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근데 나는 빌기 위해서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내 자식들 위하고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자식들 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다 어떤 틀에서 하나의 졸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혜원님, 정희숙님, 조경자님, 고티카님, 선생님 강의하시는 걸 지금 국정교과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아쉽네요. 릴리리님, 선생님 오늘 필이 충전이십니다. 재밌고 속이 우러납니다. 구독 4년이 되어가나 10만 채우기 참 어렵네요. 지금 뭐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9.6에서 계속 9.3에서 9.6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황정관님, 고근강명님, 너키케이님, 우공님, 도자이님, 이에이코님, 자, 선영님, 하루인생님, 이우주님, 퓨리님, 제리문님, 신룰루님, 본드님, 로즈마리님, 일본 시장 가면 아직도 현금 잔돈 거스름돈 주고받았거든요. 놀랐어요. 송보경님, 디지털 시대에는 다 틀립니다. 세무조사에 초석. 나그네님, 마다케이님, 조정수님, 우공님, 유튜브 충분히 그런 짓 할 것 같습니다. 숫자 이야기죠. 숫자 조작. 간재님, 자, 이렇게 닉네임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조니님, 사회주의 걱정되는 게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겪어도 돌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권은경님, 귀한 시간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변호사 함창숙님, 조세전문 변호사님, 이한방송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한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29일날 6월 29일날 전방 부대를 시찰하고 땅굴도 가고 전방 철책선도 한번 가보는 그런 걸 관광버스 한 대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청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한방송에 들어가셔가지고 6월 29일 날 참석하시는 거 그거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고요. 저도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다 워싱턴님, 한국은 주민등록증에다 김영삼의 금융실명적 국민의 어항 속의 붕으로 전락됐습니다. 이정희님 들어오셨네요. 자, 여기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34분 48초 됐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